네, 안내사항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유인물 자료에 보시면은 프린터로 이 PPT 화면과 똑같은 모양의 프린터가 하나 있으세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꺼내 놓고 설명회를 들으시면 조금 더 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박대수 영어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이 설명회에 어려운 발걸음으로 참석해 주신 많은 학부모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박대수 영어원의 실장 박선우입니다. 네, 진행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것인데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제가 학부모님들께 한 가지 살짝 부탁을 드리자면,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데는 너무나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나 광고회 같은 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원장님들 다 지금 매우 긴장되고 그렇게 지금 떨고 있는데요. 여러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지금 만약에 그래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런 식으로 저희를 막 째려보시고 겁을 주시면은 저희가 더 긴장돼서 말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하신 게 헛수고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열린 마음으로 리액션도 좀 해주시면서 박수 쳐서 저희를 좀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온 모든 걸 한번 쏟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대수 원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대수 영어학원 대표원장 박대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학원은 2007년에 개원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이렇게 설명회 자리를 가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많이 떨리고 아마 많이 버벅대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이경규가 진행하던 힐링 캠프 아시죠? 힐링 캠프에서 그때 배우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고수였나? 그 어려운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지하철에서 물건을 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을 잘할 때 물건이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좀 더듬거리고 버벅댈 때 물건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마 좀 더 진실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오늘 많은 선생님들이 좀 서툰 모습 보이고 그럴 텐데 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이라는 것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오늘 저희는 이런 궂은 날씨 속에 저희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지금 부모님들을 모셨습니다. 그 점 이렇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발표를 시작하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쉬 샤오둥이라는 사람인데요. 혹시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권투 장갑을 끼고 있잖아요. 뭐 얼핏 보기에도 무슨 격투기 선수인가 그럴 수 있는데 뭐 격투기 선수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명한 격투기 선수는 아니고 중국의 격투기 학원 관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떤 이런 언론 매체에 나와서 중국 전통 무술은 다 허구다, 실체가 없는 가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분노해서, 그리고 그 대중들의 관심은 이 격투기 학원 관장과 실제 중국 전통 고수들 간의 이런 무술 시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쉬샤오둥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영춘권 고수, 태극권 고수, 팔괘장 고수, 점혈권 고수, 많은 사람들이 이 쉬샤오둥에게 덤볐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이기지 못했고 1라운드 1분도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이게 저한테도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도 이제 중국 무술 영화를 많이 보고 자란 세대로서 그 소림사 출신 승려들이
UFC라든지 그런 격투기 무대에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그런 무대에 나오면 다 휩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가짜란 것이 전 세계에 드러난 것입니다. 한 중국의 어떤 그 부호가 그 자신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이런 제안도 걸었습니다. 이 쉬샤오동을 이기는 사람한테 50억을 준다. 자, 지금 전통 무술로, 중국 전통 무술로 이 쉬샤오동이라는 사람을 이기면은 50억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쉬샤오동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 중국 전통 무술의 문제점을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빗대면은 이것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국 전통 무술에 허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어 교육에도 허구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우리 영어 교육의 허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전국에 체인점을 두고 있는, 가맹점을 두고 있는 한 영어학원에서 올린, 그 신문에 올린 그 광고 기사 같은데요. 아래 잠깐 보시면은 여기 잉글리시 어학원은 영어 단어, 문장 구조, 문법 등을 따로 가르치지 않는다. 처음 학원에 들어오면 우선 영화를 보여준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영화와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무조건 따라한다. 알아듣지 못하는 영화를 보고 대충 무슨 상황인지만 추측하고 한 문장 한 문장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수업의 전부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또는 형과 누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옹알이를 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수업 방식이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얘기일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무엇을 가르친다라는 얘기인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학원에 가서 무엇을 배운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마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 원소 공부의 장점, 우리 학원은 아이들한테 해리포터를 읽혀요. 많은 학원들이 우리 학원은 아이들한테 해리포터를 읽힌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아마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해리포터를 읽어보셔 아시겠지만 이 책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한테 많은 학원들이 이 책을 읽히고 이 책을 읽히는 걸 자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책을 읽었다라는 것은 만약에 해리포터를 읽으면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호그와트 성의 웅장한 모습이 그려지고 주인공들이 그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면서 마법을 부리는 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책을 읽은 거지, 그냥 여기 있는 글을 읽었다라고 해서 이걸 무엇을 가지고 책을 읽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한마디입니다. 원어민 학습법. 우리말을 문법 교육 없이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배운 것처럼 영어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워야 한다.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의 영어 교육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의 모순점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자, 이미 태어나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를 한국어로 구성을 해놨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어로 뇌를 구성을 해놨으면은 그 한국어로 구성된 뇌에 영어라는 언어가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그것이 없이 그저 막연하게 무작정 우리말을 배운 것처럼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 아닌가요? 만약에 정말로 원어민 학습법을 우리 애한테 가르치고 싶으면은 한국어로 구성된 뇌를 포맷하셔야죠. 컴퓨터 포맷하듯이 뇌를 포맷하셔야, 그래야 영어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희 박대수 영어학원은 그러니까 이제 2007년에 학원을 개원했는데요. 이제 제 뒤에 나오실 진국효 원장님이라든지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은 애 엄마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처음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제가 직접 학원을 연 것은 2007년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학원에 그 수강생들은 대부분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한 80% 이상이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저희 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안 친구들이
자신들의 동생은 좀 더 일찍 우리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 학생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처음으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저도 걱정 많이 했습니다. 다른 영어학원 가면은 노래로 영어 배우고 영화로 영어 배우고 그러는데 뭐 할로윈 파티하고, 자, 우리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거를 저희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훨씬 더 빨리 이해하고 훨씬 더 재밌어하고 훨씬 더 빨리 적용을 시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좀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초등학교 아이들을 많이 담당하는 한 영어학원 원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그러자 그 원장님이 프랜차이즈 가맹을 맺으면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 가맹을 맺으면 뭐가 좋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그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포장을 잘한다. 자, 이 말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포장을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그 원장님한테 들은 내용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영어 지문을 암기시킵니다. 그리고 암기한 지문을 낭송시킵니다. 그 다음에 발음을 좀 더 원어민처럼 교정합니다. 뭐 R이라든지 F 발음같이 우리말에 없는 발음들을 그 아이들이 좀 더 원어민같이 발음하도록 교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낭송을 시키고 이거를 녹화해서 부모님들께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학원을 보낼 때는 아무 말도 못하던 애들이 무언가 보지도 않고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우리 애가 영어가 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제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그건 말 그대로 포장 아닌가요? 말을 더듬거리더라도 발음이 어눌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이야기해야 그게 영어지,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시는 건 말 그대로 포장이 아니냐. 제 이야기에 그 원장 선생님이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한 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원장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지금 박 원장님은 저는 상위 10%를 놓고 하는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래 90%의 시장이 훨씬 더 큰데 왜 상위 10%를 이야기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연관도 없는 이 대답을 들으니까 저도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아서 그 원장님한테 다시 말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모든 학원들이 하위 90%를 노릴 때 저 혼자 10%를 독점할 수 있으면은 그 시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원장님한테 정말로 제가 직접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는 하면은 괜히 싸움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그 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갓 영어를 공부한 애들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10%와 90%를 나누는지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학생이 중학교 지금 3학년 학생인데요. 6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시작해서 영어 공부를 10년 이상 한 번도 놓지 않은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우리 학원에 처음 와서 이제 테스트하는 도중에 이렇게 해서 해석을 시켜봤습니다. 자, The man I love killed 대수. 이 문장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대수가 죽인 그 남자를 나는 사랑한다. 자, 한번 봐주세요. 대수가 죽인 남자를 나는 사랑한다. 이건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이건 10년 동안 영어를 배웠지만 저는 10년 동안 배운 게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여기 있는 단어를 적당히 연결해서 자기 스스로 말을 만든 것뿐입니다.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놓지 않은 아이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남자가 대수를 죽였다. 이건 그나마 나은 해석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문장의 구조를 볼 줄 아는 학생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대로 된 해석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해석은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대수를 죽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자, 그러나 상담을 온 학생이 이 맨 아래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대수를 죽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저희는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걸 알고 한 건지 아니면 오늘 즉석에서 말 만들게 한 게 맞은 건지. 이게 즉석에서 말 만들게 한 게 맞은 것이면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알고 한 건지 아닌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장을 몇 개 던져주고 문법적인 개념을 물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이 이것이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원어민 학습법이라는 게 저한테는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실질적으로는 보육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육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방학을 했잖아요. 지금 제 앞에 지금 딸이 있어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될 얘기 같기도 한데 그 방학을 해서 갑자기 와이프가 저한테 그 정아 태권도 학원에서 줄넘기 특강을 하니까 태권도 학원에 돈을 입금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돈을 입금하라고 해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걸 내가 왜 또 입금하냐고 왜 말도 안 하고 저 태권도 학원을 특강을 듣냐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와이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아가 아침 10시에 태권도 학원을 가야 네가 아침에 테니스를 칠 수 있어. 제가 아침에 테니스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아, 제 딸이 미안해 정아야. 미안해. 너가 아침에 태권도장을 가줘야 아빠가 테니스를 할 수가 있어.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것은 영어로 보육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육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 애가 영어가 늘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죄송합니다. 제 아들인데요. 빨리 나가는 게 좋겠다. 원어민 학습법이라는 그 막연한 학습으로 영어가 늘길 기대하는 것은 보육을 하면서 영어가 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한 흑인 아이가 하얀 비누로 세수를 하면은 언젠가는 얼굴이 하얘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밖에 저희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 나이 때 문법을 애들한테 가르치면은 아이가 어린 나이에 영어에 흥미를 잃게 돼서 영어를 싫어하게 된다. 저는 이 얘기도 재밌습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서로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180도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영어를 좋아했던 아이들이 크면서 영어가 싫어지게 되는 것은 어릴 때 그 원어민 강사 따라다니면서 놀고 노래로 영어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나이가 들면서 내가 실력이 향상되는데 느는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어가 싫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어릴 때부터 독해와 영작 여기에 적용이 되는 문법을 제대로 알고 배운 학생들은 그 문법의 토대가 그 뼈대가 돼서 그들이 공부하는 게 쌓이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막연하게 영어를 공부하다가 자신들이 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된 학생들이 중학생이 돼서 고등학생이 돼서 저희 학원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그 학생들을 길들여 왔기 때문에 자기가 영어가 부족하다라는 건 알지만
자기가 영어가 왜 부족한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처음 온 애들한테 제가 보통 자주 물어봅니다. 너가 생각할 때 너가 영어 공부에 있어서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단어가 부족하다. 자, 그러나 제가 볼 때 단어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애들의 90%는 자기가 분명 영어에 부족한 게 있는데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 모를 때 하는 말입니다. 좀 재밌는 게 만약에 자기 친구 A가 수학을 잘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A라는 친구가 자신보다 수학을 잘하면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저 친구가 수학을 어떻게 배웠을까? 근데 다시 A라는 친구가 자신보다 영어를 잘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저 친구가 영어를 어떻게 배웠을까 궁금해하기 전에 단지 저 A라는 친구가 나보다 단어를 많이 알겠지. 저 A라는 친구가 나보다 영어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지. 이렇게 양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야말로 학습하는 방법이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낳습니다. 그 명확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배워야 합니다. 끝으로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사성 하나만 소개하고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삼수도하, 세 마리 동물이 강을 건넌다. 그러나 그 건너는 방법이 각기 다르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끼는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고 말은 발이 땅에 닿는 적도 있고 닿지 않는 적도 있고 코끼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발을 땅에 대고 간다. 다시 처음에 그 중국 전통무술 얘기로 돌아가서요. 중국 전통무술이 왜 실전성이 없을까요? 현대 격투기에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시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격투기 선수나 권투 선수들은 시합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중국 전통무술은 그러한 과정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시절 아이들의 요즘 초등학교에서 시험이 없습니다. 중학교에 시험이 있긴 하지만 교과서만 적당히 외워도 점수가 나오는 쉬운 시험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영어 실력이 반영되는 진정한 영어 시험은 고등학교부터 진행이 되는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누구나 다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고등학교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발바닥을 땅에 대고 걷는 코끼리가 되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이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어가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제 뒤를 이어서 광명학원을 담당하고 계신 진국효 원장님께서 어떻게 박대수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이 코끼리가 되어가는지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명점 원장 진국효입니다. 네, 분명히 대표님께서 밖에서 엄청 떨린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더 부담이 되네요. 원장님께서 코끼리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1호 코끼리입니다. 원장님이랑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제 관계로 만나서 이제 같이 일을 해오고 있고요. 원장님께서 이제 만들어낸 1호 코끼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박대수 영어학원은 좀 다르게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팔걸이를 여셔서 작은 테이블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거를 가능하면 꺼내서 좀 펼쳐주세요. 지금 제 파트에서는 아마 어머님들께서 같이 함께하는 부분이 많으니 부모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테이블 한번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머님들께 문장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I called 대수 진수란 문장입니다.
자, 가지고 계시는 종이 봉투를 여시면은 펜이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프린트물을 살짝 앞쪽에 펼쳐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 문장은 사실 맨 처음에 아이들이 상담을 오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받으러 왔을 때 저희 학원에서 간단히 해석시켜보는 문장이에요. 한번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오랜만에 영어 공부 다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프린트물에 이게 어떤 뜻일 것 같은지 해석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자, 그렇게 길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단어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빨리들 적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 똑같은 문장을 제시하고 해석을 적으라고 하면 보통 요 세 가지 해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는 대수와 진수를 불렀다. 두 번째, 나는 대수에게 진수를 불렀다. 대수가 이렇게 서 있고 그쪽에서 진수야라고 외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3번, 나는 대수와 진수에게 전화했다. 보통 어린 친구들이 3번의 해석을 많이 적어냅니다. 어머님들께서 적어놓은 게 요 1번부터 3번 안에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해석을 적으셨을 수도 있죠. 자, 정답은 1번에서 3번 중에 없고 4번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나는 대수를 진수라고 불렀다예요. 자, 원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착각하고 대수야라고 불러야 되는데 진수야라고 부른 셈이죠. 자, 요런 걸 보면은 약간 저도 의아합니다. 분명히 제가 제시한 단어는 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적어낸 해석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애들이 해석이 다양하지? 고민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영어와 한국어가 너무 달라요. 지금 노란색 보시면은 한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조사입니다. 자, 우리 한국어는요, 이렇게 은, 는, 이가, 을 이라는 조사를 기준으로 언어가 구성되고 이해되는 언어예요. 하지만 아까 문장에서 보셨다시피 I call, 대수, 진수 거기 은, 는, 이가가 붙어 있던가요? 네, 없죠. 자, 영어에는 지금 우리가 익숙한 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영어에는 대신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조사를 대신하는 형식을 기준으로 영어의 모든 문장이 구성되고 그리고 그에 맞게 해석해야 됩니다. 앞선 문장을 엉망진창으로 해석했던 친구들은 본인이 익숙한 이 조사를 여기저기에 그냥 막 붙여보면서 머릿속에서 상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가 너무 다른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형식이란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저희 학원은 아이들에게 어떤 문장을 제시해서 해석하기에 앞서서 구조 분석이라는 걸 해보게 합니다.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소문으로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이 학원은 이상한 기호를 쓴다. 자기들만의 이상한 방식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사실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닙니다. 자, 이 기호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문장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요건 해석시키지 않을 거고요. 자, 이 문장은 조금 어려워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I don't think you know what you think you know 라는 문장인데 해석해드리면 너가 생각하기에 네가 알고 있는 걸 네가 진짜 안다고 생각하진 않아 라는 얼핏 한 번에 들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은 저희 학원의 모토예요.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봐야겠다 라는 저희 학원의 의지가 들어있는 문장인데 보통 이렇게 구조가 조금 복잡한 문장을 구조 분석하려고 기타 시중 교재나 학원에서도 이런 식의 기호는 많이들 사용합니다. 뭐 S, V, O, 뭐 I, O, T, O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구조를 분석한다는 의도는 좋은데요.
어디부터 어디가 하나의 덩어리인지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덩어리 간의 관계성이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런 걸 조금 보완하고 싶어서 저희 학원은 이런 기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똑같은 문장을 저희 친구들이 구조 분석한다면 U부터 끝까지 한 대 꺽쇠로 묶고 숫자 4라는 표시를 합니다. 저 앞에 보시면 숫자 1이 있는데요. 영어 학원인데 왜 갑자기 숫자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빨리 써져서 그냥 그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가 기호를 쓰는 건 효율적으로 아이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쓰는 건데 주어, 목적어, IO, DO 그거 쓰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려고 숫자를 많이 활용합니다. 자, 조금 더 안을 볼 수 있는 친구라면 이런 식으로 구조 분석할 거예요. what부터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목적어. 그리고 보다 선생님이 나는 너가 what 안에 어떻게 보는지 봐야겠어 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조 분석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장에 기호를 쓰는 거냐 어머님들, 우리 수학 시간에 보통 수학 선생님들께서는 아이가 문제가 틀리면 이 아이가 왜 틀렸는지를 추적하실 수 있어요. 근처에 써놓은 풀이를 보면서 아, 이 친구가 내가 알려준 공식을 하나도 적용 못했네. 얘는 또 덜렁거리더니 계산을 실수했구나. 그런 걸 보고 지적하십니다. 근데 영어 선생님들은 그게 어려워요. 그냥 내가 준 독해 지문 10개 중에서 얘가 8개 맞췄네. 9개 맞췄구나. 보통 그 정도에서 끝납니다. 한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문단을 해석하지 못하고 문단을 해석하지 못하면 문제는 맞출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 선생님들께서는 아이가 본인의 머릿속을 이렇게 흔적으로 시각화시켜서 남겨놓으면 그거를 추적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바로 수업 시간에 지적하십니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조금 이 학원은 특이한 기호를 쓴다라는 게 사실 뭐 특이하기만 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좀 더 영어를 배우기 위한 도구라는 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기호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 넘어가고 저희 한번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도 그렇고 영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뭐 공부, 문법 같아요. 테스트 받으러 오거나 아니면 이제 가끔씩 부모님들이 상담하시면은 우리 아이가 문법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 앞에 테스트 받는 본인조차 영어 공부할 때 뭐가 가장 어렵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친구들이 저는 문법이 부족해요. 문법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럴 때만 조금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 제 눈앞에 있는 이 친구들이 저희 학원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른 학원에서 3년, 4년, 5년 심지어 뭐 영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는데 본인이 늘 문법이 부족하다라고 말해요. 전 진짜 문법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마다 가만히 테스트해보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은 아, 얘가 문법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문법이 독해에 적용이 안 되는 걸 그냥 막연하게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문법은 독해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우는 의미가 없어요. 문법 문제 풀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고등학교 문법 내신 시험에서 나온 문법들이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다 배운 문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수능 45문제죠. 그 중에 문법 문제가 몇 문제나 내실 것 같은가요? 네,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셨어요. 한 문제. 네, 한 문제 나옵니다. 나머지는 독해, 그리고 리스닝이에요. 물론 리스닝, 문법 한 문제보다는 좀 많은 17문제긴 한데 상대적으로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리스닝 때문에 등급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문법은 안 배우는 게 맞아요. 45문제 중에 한 문제 틀려도 1등급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독해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문법을 독해에 적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고 왜 중요한지 한번 이 예문을 보고 생각해 보실게요. 자, 다시 한번 펜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She discovered that she had lost her kiss. 제가 순간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릴 뻔했는데 어머님들께서 한번 이 문장 아까처럼 무슨 뜻일 것 같은지 간단하게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좀 기니까 시간을 더 드릴 거고요. 참고로 저 discover이라는 단어는 발견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단어를 몰라서 해석을 못 적는 일이 없도록 이제 하시면서 옆에 분과 상의하지 않고 한번 소신껏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 수업이었으면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해석을 적게 하기보다는 구조를 분석시킬 텐데 어머님들께서는 저희 기호가 익숙하지 않으시니 오늘은 간단히 해석을 적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 시간이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돌아다니실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얘가 구조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 바로 지적하실 겁니다. 자, 어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많은 친구들이 요것 또한 저희가 테스트할 때 되게 많이 활용하는 문장인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열의 아홉은 요렇게 해석을 적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렸었던 열쇠들을 발견했다. 사실 나머지 테스트 문장은 아이들이 좀 어려워해요. 막 이렇게 덜덜 떨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적는데 이 문장은 비교적 많은 친구들이 되게 자신감 있게 적어냅니다. 자,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적으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실 이 1번은요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정답은 밑에 문장이에요. 그녀가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자, 지금 1번은 비슷한 해석도 아니고 그냥 아예 다른 해석입니다. 2번처럼 해석을 해야 이 친구가 제대로 영어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왜 이렇게 1번 같은 엉뚱한 해석을 적어낼까요? 저희가 볼 땐 지금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문법 개념 중에서 접속사 대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오랜만에 이런 거 보시니까 한번 궂은 날씨에도 와주셨으니 제가 어머님을 대상으로 접속사 대시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접속사 대시를 알아야 방금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실제 수업 시간에도 저는 접속사 대시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문장을 명사로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문장을 명사로 만드는 거. 너무 간단한가요? 저도 그래도 광명정 원장이고 타이틀 달고 나왔는데 좀 멋있는 말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제가 아는 것들 설명하고 싶은데 문법 개념을 설명할 때 장황하고 길어질수록 독해에 적용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그리고 저희 학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장 하나를 가져올게요. I killed 대수. 앞에서 대표 원장님께서 쓰시는 예문들을 보셔도 알겠지만 저희 학원은 이 kill이라는 동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kill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love라든지 like 같이 아름다운 단어 쓰고 싶은데 대표 원장님은 늘 이 단어를 고수하십니다. 네. 자, 이 문장을 해석 못하는 친구들은 없죠. 내가 대수를 죽였다. 자, 이 내가 대수를 죽였다라는 문장 앞에 저 노란색 보이시죠? 접속사 대시라는 걸 붙입니다. 자, 그럼 순식간에 내가 대수를 죽였다 라는 문장이 내가 대수를 죽였다는 것, 이렇게 명사로 바뀌어요.
자, 그렇다면 어머님들께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어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나오시네요. 네, 제가 말할게요. 자, 영어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자, 그럼 지금 부모님들과 제가 함께 만든 eat that, I kill, 대수라는 이 저 길쭉하지만 명사라는 그 무언가가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역할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문장 해볼게요. That I kill, that is not true. 내가 대수를 죽였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번에 문장에선 지금 함께 만든 이 명사 덩어리가 목적어 역할을 하네요. She knows that I killed 대수. 그녀는 내가 대수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3번. The secret is that I kill 대수. 비밀은 내가 대수를 죽였다는 것이다. 접속사 대시란 개념을 아는 친구라면 문장 안에서 이 대시하는 역할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렸던 그 원래 문장으로 돌아봅니다. 만약에 저희 학원 친구들이 이 문장을 기호로 구조 분석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포인트는 대부터 끝까지 하나의 꺽쇠 단위로 엮어서 목적어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상한다고 했던 1번 해석을 보실게요. 1번 해석은 분석해보면 지금 이 친구는 발견하다는 동사의 목적어를 열쇠라고 봅니다. 잃어버린 열쇠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럼 그녀의 손에는 열쇠가 있겠네요. 하지만 보다 정확한 해석이었던 2번. 2번 문장에서는요, 지금 발견하다의 목적어로 그녀가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것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1번 해석을 적어놓은 친구에게 야, 그래도 비슷하다, 맞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그냥 틀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영어가 언어다 보니까 아이들은 비슷하지 않나?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요.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자, 1번 해석을 적어낸 친구들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부터 눈으로 읽습니다. 그녀, she, discover, 발견, lost, 잃어버렸나 본데, kiss, 키를 발견했고, 잃어버렸고, 키를 그 네 단어로 본인 머릿속에서 조합했을 때 가장 그럴듯한 해석이 1번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본인이 순간적으로 잘못 해석했다는 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솔직히 선생님들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친구가 이거 해석 못하는 거. 그게 가장 이제 문법을 독해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접속사 that을 설명을 열심히 드리긴 했지만 부모님들께서 진짜로 제 수업 한 번만 듣고 이 that을 구분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T, H, AT라는 that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접속사 that처럼 쓰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문장에선 똑같이 생겼는데 갑자기 관계대명사 that이래요. 또 어떤 문장에선 갑자기 동격 that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독해할 때 갑자기 눈에 that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이 엉켜요. 내가 문법 시간에 열심히 배웠던 다양한 that에 대한 이 페이지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뭔가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헷갈리기만 합니다. 자, that을 만났을 때 진짜 이 네 페이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을까요? 저도 안 떠오를 것 같아요. 저도 안 떠오릅니다. 그럼 문법은 어떻게 배워야 되냐? 문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결하게 정리해서 원리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배우지 않으면 독해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문법을 가르치고 독해에 적용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
저희 학원만의 문법 교재인 킬대수를 만들었습니다. 종이봉투 안에 제 계속 킬이죠. 끝까지 킬입니다. 네, 자 어머님들께서 종이봉투에서 갖고 계시는 그 검정색 책인데 이제 검정색 책은 조금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영문판입니다. 요거 주황색은 한국어판인데 각 반의 어떤 레벨에 따라서 이 문법 교재를 사용하는 반도 있고 어머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검정색 킬데스 문법 교재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 킬데스에서는요, 방금 4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했던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한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어요. 계속 나오는 저 동사 킬 있죠? 킬이라는 동사 하나로 문법 시간에 꼭 배워야 될 그리고 독해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문법들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공식화해 놓은 책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게 문법 설명인데요. 어떤 장황한 줄글의 설명이 아니라 약속된 기호를 가지고 조금 더 원리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렇게 문법을 공부해야 독해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예문이 있죠. 예문들도 최대한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킬이라는 동사와 간단한 본인 자신, 대수를 가지고 최대한 간결하게 문장을 구성해놨어요. 아이들의 어떤 이해를 망치는 다양한 이 교사의 어떤 문법적인 지식을 뽐내는 건 최대한 덜어냈습니다. 저희 학원 친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친구들이 이 똑같은 킬데스 문법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점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의아해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가 이 학원에 중학생도 다니고 고등학생도 다니는데 이 둘이 똑같은 책을 쓴다. 이상하다.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문법 교재 쓰고 중학생은 중학생 문법 교재 써야 되지 않냐? 라고 가끔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학원에서 문법 교재를 레벨별로 편성하거나 학년별로 편성해요. 멋있는 이름 많죠? 베이직, 인터미디어트, 어드밴스드, 프리미엄. 심지어 어느 학원은 대학교 문법 교재를 아이들에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문법, 2학년 문법, 3학년 문법. 그런 식으로 책을 많이 편성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학원 입장에서 편하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학원이 갖고 있는 문법 교재가 총 4권이다. 근데 이 아이는 아직 1권, 2권밖에 끝내지 못했다. 아직 3, 4권 나가야 실력이 는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보유하고 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애들에게 너 이렇게 책 많이 쌓아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거고 부모님들께서도 쌓아가는 책을 보시면 뿌듯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게 그저 느낌이라는 걸 압니다. 본인이 몇 권씩 책을 띄면서 별표 치고 밑줄 치고 필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독해를 만났을 때 문장 속에서 하나도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잠깐 느꼈던 뿌듯함, 성취감 2배, 3배의 좌절감이 돼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법은 독해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배우는 의미가 없고 그거를 위해서 저희 학원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단순히 교재를 빼면서 진도를 나가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어머님들께 오늘 제가 접속사 대을 가르쳤죠. 하지만 다음 주면 아무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다양한 문장들을 제시하며 부모님들께 여쭤봐야 돼요. 제가 그때 알려드린 대시 이렇게 생략이 돼도 보이나요? 제가 그때 알려드린 접속사 대시 이렇게 길어진 문장 안에서 보일까요? 제가 알려드린 접속사 대시 생긴 것만 똑같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들 동격 대시랑 막 얽히고 설키고 나와도 진짜로 구별되시고 맞게 해석하세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제가 접속사 대시를 가르쳤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저희 학원의 전지전 선생님들께서는 문법적인 내용을 가르쳤으면 이 아이가
다양한 출처의 문장들 속에서 이 접속사 that을 보고 스스로 구조 분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어느 부분이 빵꾸 나는지, 어느 부분을 좀 더 보완해줘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보시고 바로 피드백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과정을 엄청 반복합니다. 사실 이 반복이 정말 힘들어요. 언어기 때문에 훈련이 중요해서 계속 반복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저희 학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구조 분석을 위한 기호 시스템, 그리고 문법을 독해에 적용하게 만들기 위한 킬데스라는 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영어를 공부하는데 엄청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단어요? 단어 중요하죠? 아니면 뭐 어머님들께서는 회화 적용해야 된다, 리스닝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땐 동사입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 친구는 눈길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는 좀 알고 하네. 얘는 좀 자기가 뭘 하는지 이해하면서 하는 애구나. 그런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발음이 좋은 학생도 아니고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학생도 아니고 그리고 아기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닌 친구들도 아니에요. 바로 이 동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우리 한국어로 말하다란 뜻을 가진 영어 동사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볼게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테리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의 따님 말해볼까요?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자, 다른 분들이 빨리 도와주세요. say. 네, 맞습니다. tell, say.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talk. 그쵸. 카카오톡 할 때 그 토크죠? 그죠? 자, 다양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만만한 거 2개 갖고 올게요. say와 tell입니다. 자, 이 say와 tell을 네이버 사전에 쳐보면 둘 다 말하다 1번으로 나와있죠?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똑같은 단어 뒤에 똑같은 단어 2개 더 붙여봅니다. him이란 단어와 the secret. 자, 그럼 1번은 say him the secret이 될 거고요. 2번은 tell him the secret이 됩니다. 자, 부모님들께서 보셨을 때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게 자연스럽고 어떤 게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 같은지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다 같이 외치면 제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주먹을 살짝 올려주시고요. 제가 카운팅 하면은 1번이 답인 것 같다 하시면 이렇게 1번, 아니다, 이건 tell him the secret이다, 2번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려주시고요. 지금 따님이 제일 앞에 있는데 살짝 가려주세요. 틀릴 수 있잖아요. 가슴 앞에 이렇게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 드신 분들 너무 많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보면은 반반씩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정답은 2번입니다. tell, 맞추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tell him the secret.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말하다란 뜻인데 왜 say him the secret은 안 되고 tell him the secret은 될까요? 자, 우리 한국인들은 동사를 보면 뜻을 생각해요. 말하다. 얘도 말하다. 저 밑에 것도 말하다. 하지만 원어민들은요, 그 동사를 뱉을 때 뭔가 무의식적으로 자기들만의 갖고 있는 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규칙에 따르면 say란 동사 뒤에는 him, secret 같은 게 못 오지만 tell이란 동사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에게라는 뜻을 가지는 힘과 the secret, 을를 했을 때는 직접 목적어 2개를 취할 수 있는 사형식 동사예요. 저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라면 학교 서술형 시험에 1번을 적어낼 겁니다. Say him the secret. 그리고 왜 틀린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동사의 특성에 대해서 아는 건 영어의 어떤 질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사 공부가 너무 중요한 걸 저희는 잘 알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동사 교재인 킬법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킬법은요, 이름부터가 좀 범상치 않은데, 이 한국어를 좀 파괴해 놓으셨어요. 보시면, 법이라는 말은 실제 존재하는 한국어가 아닙니다. 영어로 동사가 verb인데, 그거를 최대한 발음을 살려서 한국어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간단히 해석하면, 킬법, 동사를 죽이다 정도겠네요. 순화하겠습니다. 동사를 정복하자. 네, 정복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동사를 정복하자 킬법 책은 원어민들이 너무 자주 사용하는 동사를 고르고 골랐습니다. 그리고 독해에 정말 지겹게 반복되는 동사들을 고르고 골라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과 형식에 맞게 분류하고 집대성해 놓은 책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줄글의 설명은 없고요. 약속된 기호로 이 각각의 동사들이 뒤에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적어놨습니다. 밑에 예문들도 최대한 간단하게 쓰기 위해 kill이란 동사 하나 그리고 bird라는 명사 2개 가지고 모든 문장의 예문을 구성해놨어요. 자, 이렇게 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아는 건 특히나 독해할 때 진짜 유리합니다. 지금 이쪽에, 저 앞쪽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에이스들이 앉아 있는데 이 에이스들은 이걸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제가 중간에 자르고 가려놨는데, 자, day와 allow란 동사가 있습니다. 자, day와 allow를 보는 순간 동사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allow가 무슨 뜻일지 고민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르다. follow랑 맨날 헷갈려요. 애들이 allow 하면은 맨날 따르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동사의 뜻을 아는 친구들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allow라는 동사를 보는 순간 보통 2가지가 떠오릅니다. 뭘까요? 대답해 볼까요, 아유 씨? 그쵸? 뒤에 목적어가 그리고 목적 보호가 온다. 오형식이다. 그리고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온다. 이 2가지가 순식간에 떠오릅니다. 자, 이 2개가 떠오르는 친구들은요, 동사를 보자마자 아, 뒤에 오형식이겠네. 투부정사가 나오겠구나. 보호로. 그게 예상이 되면서 독해의 속도나 질이 정말 모르는 친구들과는 비교할 수 정도로 죄송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자, 이런 능력은 이렇게 문장이 길어졌을 때 더 빛을 발하게 되는데, 자, 이 문장 보시면 지금 anyone이라는 게 목적어예요. 근데 투부정사 뒤에 연두색이 보호입니다. allow란 동사를 아는 친구들은 관계대명사 때문에 목적어랑 보어가 잘려 있어도 그거를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요. 그리고 투부정사부터 전체를 보어답게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동사를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책을 가지고 아이들이 동사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교재로 이제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 복습이요. 맞아요. 복습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교육학과 출신인데 정말 너무 지겹게 들었던 게,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평가하고 피드백해야 된다. 그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저희 학원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평가하는 다양한 시험들이 있긴 한데요. 뭐 정기 모의고사, 인문학 시험, 모의 토익 등 다양한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 학원만의 어떤 가장 특색을 드러내는 시험이 저 핀텍스라는 시험이 아닐까 싶어요. 저 핀텍스는 합성어입니다. PDS 잉글리시의 P와 그리고 저 신텍스라는 영어 단어는
구문론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개를 합성해서 만든 합성어인 핀텍스는 저희 학원의 구조 분석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총 40개의 문장을 제시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아니라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 위에 아이들이 구조 분석할 수 있게 하면서 이 아이가 진짜 내가 가르친 걸 제대로 파악하고 보면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시험이에요. 간단히 이제 문장들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드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보통 형식만 알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들, 6번부터 10번은 문법의 어떤 다양한 개념들을 좀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장들, 11번부터 20번까지는 한 문장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댓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복합적으로 얽혀 나와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의 문장들. 21번부터 30번은 일반적이지 않은 약간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문장들. 그리고 마지막 난이도에선 저희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구조 분석과 문법이라는 게 완전히 훈련되고 체득화됐을 때만 제대로 볼 수 있는 초고난도 문장까지 총 40개의 문장을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약속된 기호로 구조 분석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채점하세요. 저희는 학교 같은 직접적인 평가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럼 굳이 저희까지 무조건 객관식으로 아이들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교 시험같이 실력을 드러내야 되는 시험에서 진짜 제대로 실력을 드러내려면 저희만큼은 확인해야죠. 진짜 알고 하는지 아는 척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적해주고 피드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의 이 핀텍스라는 시험 자체는 저희 학원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인 한 문장을 제대로 알고 해석하는 애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그 의지가 가장 돋보이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 차례는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앞서서 대표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 생각을 보태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아까 대표 원장님께서 쉬샤오동 얘기하시면서 원어민 교육을 엄청 비난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원어민 학습은 아닐까? 원어민 교육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한국어랑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원어민 사고방식이나 원어민의 눈을 갖고 이 문장을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아무리 해리포터 원서를 읽어주고 들려주고 미국 애니메이션을 반복적으로 틀어줘도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들리는 소리는 한국어예요. 눈만 돌리면 보이는 간판이 한국어입니다. 집에서 부모님들께서 영어로 대화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 한국어로 대화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어민의 눈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는 척하는 건 스스로를 좀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걸 인정하고 제대로 보려면 안경을 착용하면 그만입니다. 저희가 이 영어라는 언어를 1에서 5 형식이라는 가장 영어의 기본적인 걸 베이스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배운 문법을 독해에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훈련시키는 거, 그게 원어민 안경을 씌워주는 거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께서 그런 점을 좀 인지하시고 저희의 설명회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는, 그리고 영어는요, 어떤 지식 같은 게 아니죠. 그리고 뭐 추구할 진리나 그런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안경처럼 써먹으면 그만인 거예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대수 영어학원은 이 영어라는 도구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까,
그 점을 쭉 고민해 왔고 앞으로도 고민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 학원의 모토 기억나시나요? 나는 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아이들이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세히 말하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거를 지적해서 고쳐 이 영어라는 도구를 좀 본인의 인생에서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광명, 일찍, 철산 지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어떤 식으로 저희 학원이 공부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는 박선우 실장이 이렇게 공부해서 저희 학원 친구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선우 실장입니다. 네, 지금쯤 이렇게 얘기를 드렸으면 지금 아마 여기 학부모님들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과 구조 분석 배워서 어떤 결과를 냈는가, 애들이 잘 됐나 궁금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한번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2007년 개원 이래 15년 동안 대학교 입시 결과, 저희 졸업생들의 대학교 입시 결과를 한 번도 공개적으로 광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시라는 게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학생들 이름을 좀 빌려가지고 괜히 좀 장사하는 약간 꺼림칙한 그런 느낌도 들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래보지 않았는데 오늘 한번 해볼게요. 네. 2023학년 대학 입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저희 진성고 졸업했던 민수 이번에 재수해서 서울대 들어갔고요. 광명북고 졸업한 준이 연세대, 다시 진성고 건우 고려대, 또 진성고네요. 현진이 카이스트 갔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 4개 대학교 보여드리면 저희는 충분히 자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밖에 다른 학생들 많이 대학교 잘 갔고요. 입시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졸업한 친구들은 알겠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성적이 괜찮냐? 그러면 내신 성적을 또 보여드리면 되겠죠. 23학년 1학기, 그러니까 지금 딱 이제 방학이니까 바로 지난 학기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내신 성적입니다. 한번 천천히 봐주세요. 다양한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높은 점수와 높은 등급을 기록한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한 명씩 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있는 광명고 소은이와 맨 마지막에 하늘고 채윤이, 이 친구들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전 과목에 우수한 성적을 둔 전교 1등 친구들이에요. 네, 전교 1등 친구들이 선택한 학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증빙을 제가 좀 제출해 볼게요. 소은이란 친구는 굉장히 말수가 적은 친구인데 담임 선생님께 영어 성적 보자마자 이렇게 전체 1등, 혼자 전체 1등 했어요 라고 보내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장문의 카톡은 하늘고 전교 1등인 채윤이가 학교 다니면서 저희 원장님께 보낸 카톡입니다. 채윤이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제가 올렸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댄쌤 안녕하세요. 하늘고 와서 쌤 수업이 너무 그리웠어요. 하늘고에서 킬대수랑 킬법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이 대사는 제가 봤을 때 채윤이가 원장님께 광고비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나 저희가 듣고 싶었던 말이죠. 네.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줘서 하늘고 와서도 영어는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수업할 때 문법 나오면 다 대수쌤이 매일 가르쳐주시는 것만 나와서 너무 신기했어요. 네. 이 카톡을 받으신 원장님이 얼마나 뿌듯했을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장 때 이렇게 스마일 표시 2개나 써주셨죠. 저는 저런 스마일 표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엄청 뿌듯해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 의인이 상훈이 저희 광희고에서 나란히 기말고사 100점 맞고 1등급 맞았는데 이 친구들이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는데
영어만 놓고 봤을 때 공동 2등을 했다 그래요. 광희고에서. 공동 1등이 아니라 조금 아쉽긴 한데 여기 상훈이라는 친구는 아까 그 현진이, 카이스 나온 현진이의 동생입니다. 네. 현진이는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해서 성적 잘 나올 게 눈에 보였는데 상훈이는 굉장히 좀 까불이에요. 그래서 내신 때 한두 개 틀려서 1등급 안 나올 것 같았는데도 어떻게 좀 잘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명문고 친구들 이름이 조금 다 비슷비슷합니다. 채원, 예원, 예린이 모두 다 기말고사 100점 나왔고 채원, 예원이 1등급 나왔는데 여기 예원이, 예린이 친구가 쌍둥이에요. 쌍둥이. 네. 한 학교에서 쌍둥이들이 같은 시험에서 같이 100점이 나왔다? 이거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네. 저희도 개원이를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아고에서 공부를 잘해주고 있는 정우랑 현민이 이 친구들은 제가 굳이 성을 붙여서 얘기할게요. 문정우, 조현민. 이 친구들의 형들은 지금 소아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문승현과 조현서인데 이 친구들도 굉장히 소아고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얘네들의 형인 문승현과 조현서가 소아고 2학년 때 이제 저희 모습을 보면 소아고 2학년에서만 1등급이 4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1등급의 절반 가까이가 한 학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녔고 지금 또다시 소아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준이랑 수연이 이 친구들은 기말고사 100점까지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공동 11등으로 1등급의 문을 앞에서 닫히는 걸 본 친구들이요. 아깝게 2등급이 나왔는데 굳이 이 친구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3년 전에 상담을 왔었고 저랑 다 상담했던 친구들이에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났고 제가 진짜 3년 전 자료를 테스트지를 찾았습니다. 여기 수연이라는 친구 빛가운주 1학년 때 와서 8문장 해석 적어보게 했는데 한 문장 적었는데 저 한 문장도 너무 말이 안 돼서 읽지를 못하겠어요. 창피해서. 네. 그리고 투부정사, 분사, 관계대명사 아무것도 몰랐던 친구들고 이준이도 그냥 와서 모른다고만 얘기할 뿐 해석 적어주지도 못한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니까 이 친구들을 보면서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들은 근데 모르는 걸 모른다고 대답하고 알리는 척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잘 가르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게 이때부터 사실 저는 눈에 좀 보였습니다. 사실 상담 와서요. 여기에 그냥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마구잡이로 적어놓고 뭔가 아는 척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성적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걸 학생들은 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하얀 백지와도 같아서 저희가 그림을 그렸고 너무 잘 따라와줘서 지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기서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살짝 가려놨어요. 저기 이제 등급과 캠퍼스 사이에 있는 건데 바로 등원 시기입니다. 등원 시기를 천천히 살펴봐 주시면 소은이 그다음에 지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녔고 예원이, 예린이, 채윤이 초등학교 6학년, 상훈이, 이준이, 수현 중1 상대적으로 굉장히 일찍부터 저희 학원에 다닌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이 친구들이 보통 초등학교 6학년 예비중학교 1학년 때 저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 거의 3.5년 정도 다니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들을 3년간 아까 말했던 코끼리로 만들어 놓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점수로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성적을 가지려고 박대서관에 들어와서 3주, 4주, 5주 정도 내신 대비 수업을 들어서 1등급이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몇 명만 좀 더 자랑을 할게요. 자랑하려고 나왔으니까. 소아고 2학년 전교 1등 친구도 다니고 있어요. 민정이란 친구고요. 교과서상을 다 받았다고 자랑한 걸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 자리에 나와준 친구인데 어렵기로 소문난 진성고 시험 3학기 내내 1등급을 맡고 있는 2학년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1등급을 아직 놓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랑 카톡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진은
마스크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뭐 배지 같은 게 달려있는데 이게 저희 핀텍스 고사 성적 우수자들한테 저희가 자랑으로 수여하는 배지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좀 학원에서 패셔니스타로 유명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마스크에다가 요거를 쫙 붙여서 와서 은근히 나 여기 영어 잘한다 이걸 표시하고 있는 거고, 이때는 중학교 때여서 이런 귀여운 짓을 좀 해줬는데 이젠 고2라고 이런 모습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재원생들까지 성적이 잘 나왔는데 앞으로도 잘 나올 거냐? 당연히 잘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 장표는 저희가 연간 5회 정도 실시하는 박대수 영어학원 정기 모의고사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수능 모의고사를 보고 고등학생들은 수능 고3 수준으로 보게 돼요. 여기 있는 장표는 이제 3개년 동안 보여주고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그러니까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점수를 쌓아 나갈 그런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잘 안 눈에 들어오시지 않으니까 그래프로 좀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친구들이 21년, 즉 초등학교 6학년 예비중 1때 들어온 친구들이고요. 이때는 점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언어적 감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때부터 점수를 높게 받은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3, 40점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찍어도 25점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 40점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60점대를 보여주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문법 배우면서 구조 분석하는 걸 계속 갈고 닦고 2학년 거쳐서 3학년쯤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점수대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80점에서 100점 사이가 만나게 되고요. 아직 5월이니까 이 친구들은 장담컨대 9월, 12월 고등학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좀 더 높은 곳에 수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문법과 구조 분석하는 건 하루아침에 완전히 자기 실력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국영수 제외하고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돼요. 다양한 암기 과목을 해야 되고 수행평가를 수행해야 됩니다. 더 이상 영어에 이렇게 쏟아부을 시간이 없게 돼요. 그러면 언제 이 친구들의 영어 실력이 완성이 되냐? 어렸을 때부터 문법 배우고 자기가 배운 문법을 체화하고 어려운 문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The sooner the better. 일찍 박대수 영어원에 들어와야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저희 영어 학원의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저희 일찍 캠퍼스 김진수 강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대수 영어학원 일찍 캠퍼스 강사 김진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문구 앞에서도 보셨을 거고, 그리고 전단지에서도 계속 보셨던 문구일 거예요. 그죠? 뭐가 저희를 좀 특별하게 만들까요? 앞에서 대표원장님과 그리고 이제 지국기 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박선우 실장님께서 저희 학원의 교수법과 그리고 이제 그 교수법에 관한 결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조금 재밌고 뭐 앞에도 물론 재밌었지만 저는 좀 재밌고 좀 특별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드리고 싶어요. 박선우 실장과 김진수 강사는 박대수 원장님과 땡땡땡이다. 이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빈칸인데요. 제가 그 생각을 두 가지로 좀 압축시켜 드리겠습니다. 1번 부자관계다. 제가 김씨인데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2번 20년 사제관계다. 몇 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뭐 2번이겠죠. 그렇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사진 하나 보시면요. 네, 저희가 왼쪽이 저고요. 오른쪽이 저희 이제 선우 실장입니다. 이게 저희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언제 찍은 것 같아요? 어제는 아닌데. 저희가 무려 11년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때 같이 계셨던 분이 바로 저희 대표원장님이십니다.
저희 원장님 고향이 제주도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고향 구경 좀 시켜주시겠다고 끌고 가셨었는데 정말 재밌게 고향 구경도 하고 보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그리고 이 기간이 좀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일화 하나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해오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좀 떠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사실은 훈육, 네, 뭐 훈계, 더 쉽게 말하면 혼을 냅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것도 마음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에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는 편인데 어느 날 하루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수업 시간에 너무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다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애가 조용히는 됐어요. 근데 멍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조용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숙제를 검사하는데 숙제도 안 돼 있었습니다. 단어 시험 당연히 통과 못했죠.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쉬는 시간에 이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어쩌고저쩌고 너무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러고 이제 아이를 다시 반으로 보내고 제가 딱 이 자세로 쉬고 있었어요. 힘들죠. 아이한테 좀 안 좋은 얘기하는 것도 좀 힘들고 좀 타이르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타이르고 이제 저는 이 자세로 쉬고 있었는데 저희 대표원장님께서 교무실로 들어오셔서 진수야 무슨 일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훈육하고 훈계하는데 좀 마음이 많이 쓰였다. 그래서 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 대표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뭐 괜찮아 뭐 약간 이렇게 힘내 뭐 네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나쁜 분은 아닌데 이렇게 나빠 보일 수 있나? 쌤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쌤통이다 진수야 잘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최근에? 근데 제가 저희 대표원장님과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저를 가르치셨을 때 제가 딱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제자였던 겁니다.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하는데 조용히만 하고 단어 통과 못하고 숙제 안 해오고 이랬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제자가 이렇게 좀 마음 쓰고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뭐 굉장히 뿌듯하셨겠지만 역시나 속이 굉장히 시원하다는 듯이 쌤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원장님 밑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태도들이. 근데 정말 많이 혼났죠. 하지만 이런 태도들이 많이 바뀌었고 저도 이 아이를 제가 그날 혼냈던 아이를 저도 진짜 바꿔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좀 생기고 이 아이를 정말 우리 학원에 적응 제대로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더 힘차게 혼냈습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제지간으로 보낸 게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원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 정도로 오래된 기간으로 사제지간을 이어왔는데요. 사제 관계를. 지금 보시면은 이게 부산에서 한 6년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희 보시면 제가 지금 포인터가 없는데 지묵희 원장님께서도 계시고 지금 밑에 장풍 쏘는 사진에서 맨 앞에 계신 분이 저희 지묵희 원장님이십니다. 제일 세게 맞고 계시죠? 약간 이랬던 선생님들이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시고 지금은 뭐 아이도 출산하셔서 기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저희와 이렇게 오래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장님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한 자랑일까요? 단순한 자랑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사람 간의 관계를 이렇게나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가끔 대표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애들은 그냥 땀 흘리면서 같이 공 차주거나 뭐 공 던지면서 놀고 여자애들은 뭐 그냥 맛있는 거 좀 사주면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유가 단순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좀 이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과 그런 관계가 있어야 제가 혼을 내도 아이들은 아,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혼을 내주시는구나.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진정으로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관계에 있어야지 이 아이를 생각할 때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며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도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전대미문의 학원 동문회입니다. 아마 학원 동문회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무슨 학원에서 동문회를 해? 무슨 뭐 대성학원이야? 뭐 종로학원이야? 이런 유명한 학원들도 동문회를 안 여는데, 그리고 학교 동창회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원에서 이런 동문회를 열고 아이들을 모읍니다. 제자들을 모아요. 그래서 맛있는 밥을 사주고요. 앞에서 지금 원장님께서 축사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6회 동문회예요. 1년에 한 번씩 여는데 이게 6년 동안 열었다는 거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년 이렇게 열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은 좀 어떻게 보면 방역 지침도 지켜야 돼서 저희가 못 열었던 것도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기회가 생긴다면 저희가 꾸준히 열어서 이런 만남의 장을 열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학원 동문회를 왜 열까요? 그냥 단순히 뭐 우리 학원이 뭐 이래 좀 특별해 이런 자랑일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물론 앞에서 만들었던 그런 제자 관계를 이어가려고 많이 노력하려고 만든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사교육은 살짝 사회악 취급을 받잖아요. 저희는 근데 그런 악이 아니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들을 좀 찾고 싶어가지고 이런 학원 동문회를 여는 겁니다. 가끔은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저 박대수 영화학원 카르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런 카르텔이라기보다는요, 도제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중세 유럽에서 장인이 자신의 기술을 문화생들한테만 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저희도 저희 학원에 다니는 제자들에게 이 기술을 좀 전해주고요. 영어를 전해주고요. 그리고 그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워진 영어는요, 뭐 몇 년이, 몇 세대가 흘러도 그 아이들이 좀 가졌으면 싶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배운 이 영어를 사회에서도 제대로 쓰면서 이 영어에 대한 학습법을 좀 널리 전파시키는 게 저희 학원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저는 오늘 강사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시에 가장 오래된 코끼리들 중 한 명으로서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저의 후배들이자 학원의 미래들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본인들이 이제 느낀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들께서도 저희의 이제 후배와 그리고 이제 코끼리가 되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고요.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발표할 때 조금 더 큰 박수로, 저보다 저희 대표 원장님보다 더 큰 박수로 아이들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수 영어원에 다니고 있는 진소고 2학년 최하열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철판점 말고 여기 일직점에 있는 학원에 처음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첫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저희 국경 선생님께서 설명회 하실 때 학부모님들이 처음 오실 때 느꼈던 그런 생소한 느낌을 저도 처음에 받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존에 다니던 학원들에서는 뭐 딱딱한 문법 교재로 문법을 그냥 암기만 하고 회화적인 표현들을 그냥 머릿속에 때려넣기만 하고, 그리고 뭐 완성된 문장을 만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원어민과 그냥 프리토킹을 무작정 시키는 그런 학원들이었는데요. 그런 학원이, 그 학원들의 방식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영어 학원의 스타일인데, 그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어학원을, 이제 저희 박대수 영어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차츰 깨달아가는 게 차츰 깨달아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 문장을 분석을 하고 그거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법이나 그리고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 모든 영역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저희 학원 선생님들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식이 저에게 있어서 또 그리고 또 제 영어 실력이 있어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천 하늘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임채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여기에 왔습니다. 처음에 상담을 받을 때 박대수 원장님께서 저희 언니와 제 이름을 넣어서 아이코 채윤 채민이라는 문장을 저에게 해석을 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런 해석들 중 하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6년 동안 다른 영어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영어학원에서 많은 문법과 많은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의 해석 하나조차도 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박대수 원장님과 영어 수업을 계속 해오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거기서 배운 영어들이 다 어설프게 영어를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단어를 배우고 아무리 많은 문법을 배우더라도 그걸 문장에서 볼 수 없으면 다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여기서 계속 수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영어 문장을 볼 때 박대수 영어학원의 이 구조 분석 기호가 그 문장에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그래서 해석을 아무리 어려운 문장을 봐도 이렇게 술술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정말 절실하게 느낀 건데 이 구조 분석을 하면서 영어를 배웠던 게 정말 제가 그걸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시험은 사실 잘 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게 없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이 2번의 내신 시험과 2번의 모의고사를 보면서 제가 여기서 굉장히 잘 배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 고등학교에 가서 다른 중국어나 한문 같은 다른 언어들을 배울 때도 이 영어학원의 구조분석 기호를 사용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아무리 새로운 언어를 배우더라도 그 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었고 그 언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말 배우길 잘했다는 생각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대수 선생님의 초특급 애제자 명문고등학교 1학년 이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할 말이 조금 많아서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영어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그리고 계속 영어를 엄청 많이 했어요. 원어민이랑 해도 받고 그리고 학원 많이 다녀봤는데 근데 제가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엄마가 제가 너무 안 느는 것 같아서 학원을 또 바꿔서 박대수에 가자고 했습니다. 네, 박대수 영어학원에 갔는데 처음 수업을 하는데 무슨 이상한 기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이상해 이러면서 좀 사이비 같다고 막 그랬는데 근데 맨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막 핀텍스도 보고 구조분석 시험을 되게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되게 사실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전 학원에서 다 SV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복잡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이제 구조 분석을 이런 식으로 그림처럼 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박대수 선생님의 이 구조 분석에 대해서 약간 깨달음을 얻는 때가 왔어요. 제가 진짜 공부를 못했거든요. 영어도 진짜 못했고 진짜 엄마가 제가 머리가 나쁘다는 거 알아가지고 되게 기대를 안 하셨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구조 분석이 이제 좀 능숙하게 될 때였어요. 이렇게 그림처럼 하는 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이게 원래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돌을 던졌다 하면 개구리 돌 던졌다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남색 옷에다가 검정색 슬랙스 입고 머리 풀고 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를 안 보고 텍스처럼 보셨으면 남색 옷, 검은 슬랙스, 머리 풀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저를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딱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문제를 푸는데 한국어로 직역을 안 해도 그냥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구조 분석이 잘 됐으니까, 구조 분석이 눈에 딱 보이니까. 이게 근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직역을 못해요. 근데 대신 이게 경쟁력이 돼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저희 박대수는 한 3개월인가 한 달인가에 한 번씩 계속 학원 전체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봐요. 다 모아놔서 듣기랑 이런 걸 시간 딱 맞춰놓고 모의고사를 보는데 OMR도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시험을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머리가 나쁘던 제가 81점을 받았어요. 이게 그 문제 속도, 문제를 읽고 독해하는 속도가 경쟁력이 돼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게 3년 전인데 아직도 그날 못 읽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시험 보고 나왔는데 실장님이 저한테 가장 잘 봤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반에서.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는 그때의 성취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요. 그날부터 영어가 좀 좋아졌어요. 점점 좋아졌는데 이제 이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진가를 발휘합니다. 제가 남들은 그냥 모의고사를 봤어요. 근데 저는 계속 모의고사를 봐온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서 급식도 안 먹고 5교시만을 기다렸어요. 왜냐면 그때 모의고사를 보니까. 근데 제가 6월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6월 모의고사를 풀기를 시작했는데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면 다 보이니까.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면 인식이 되니까. 근데 끝나고 잘 봤다 이러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모의고사가. 근데 제가 나중에 결과를 받아보니까 100점을 받아서 모의고사를 그 317명 중에 전교 1등을 했고, 그리고 제 쌍둥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 쌍둥이에요. 그 예원이라는 친구, 아까 쌍둥이였는데 그 친구도 박대수를 똑같이 다녀서 걔는 97점을 받아서 전교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신기하게 결과가 확실히 보이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한테 맨 처음에는 홍보를 했어요. 박대수 진짜 좋다. 박대수 선생님이 홍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막 카이스트도 보내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발벗고 나서서 홍보를 했는데 점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게 한국이 경쟁 사회니까 홍보를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년을 낮춰서 제 후배들한테 말했어요. 박대수 진짜 좋다. 저랑 경쟁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오신 학부모님들은 제 나이 또래 그 자식이 아니시겠죠? 그래서 이러면 좀 제가 홍보대사 같은데 진짜 좋아요. 진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고려대 가면 발렌시아 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저희 지금 뭐라고 얘기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준비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바로 발표를 한 친구들이고, 원장님이 아마 시간도 며칠 안 줬을 겁니다. 저희는 한 달 준비했는데 아유리한테는 어제 잡고 얘기하셨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준비했는데 너무 잘해줘서 너무 일단 아이들한테 고맙고, 학부모님들께서 한 번만 더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네. 채윤이는 약간 정말 AI처럼 공부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발표도 진짜 AI처럼 하는 것 같고요. 에린이는 진짜 자유분방하네요. 이런 모습들이, 이런 발표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귀엽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인사를 드리려고 나왔고요. 여러분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 같은 게 좀 남아있을 수 있으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 이제 박대수 영화 검색하시면 이제 가까운 이제 지점에다가 연락을 하시고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
여쭤보시면은 저희가 다 친절하게 안내 드리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등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전화로 저희랑 이제 상담 스케줄 잡아 주시고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 저녁 정도만 좀 쉬시고 내일부터 좀 전화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배가 많이 고파서 밥 먹고 싶으니까 네, 내일부터 연락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수 영화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리는